자, 반갑습니다. 강진용입니다. 스포츠 토토 농구 베팅 가이드 2025년자로 다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도 야구가 끝나고 농구 시즌이 돌아왔는데요. 이 농구는 정말 종목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베팅이 조금 더 순탄해집니다. 이제 NBA도 오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번 멘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종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농구는 타 종목에 비하면 실력이 결과로 뚜렷하게 나오는 종목입니다. 축구는 발로 공을 차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지고, 야구는 방망이 잡고 그 작은 공을 치는 것, 이게 뭐 더욱더 실력 발휘가 어렵죠. 그에 반해 농구는 직관적으로 손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레벨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편인데, 게다가 5명이 뛰고 경기에 영향을 주는 선수는 뭐 식스맨 정도를 생각한다면 출전 선수들의 라인업이 어떻냐에 따라서 이변 없이 결과가 나오는 편입니다. 이것을 역설적으로 말하면은 한 명만 빠져도 결과가 어수선해지는 게 농구고요. 그만큼 라인업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는 것이 배팅의 아주 큰 포인트입니다. 다만 이 배팅이라는 것이 경기 전까지 기다릴 수가 없고, 국농은 또 라인업 샤킹을 많이 치고요. NBA는 새벽이랑 아침에 경기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 부상 이탈에 대한 부분을 리스크를 가진 채 베팅을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베팅 라인은 승패, 핸디캡, 언오버가 발매가 되고요. 그 외에 뭐 스페셜 베팅이 많습니다. 쿼터벨 베팅도 있고 뭐 타 종목에 비해서는 이런 것들이 수익성이 있긴 한데, 정상 범주의 베팅이라고는 볼 수 없어서 이게 꺾이기 시작하면 상당히 잘못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승패 마킹에 대한 이해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패 마킹은 강 팀의 정배당이 상당히 타이트하게 짜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조합으로 풀어줘야 되고, 그럼에도 잘하는 팀은 승률 70% 이상도 나오고 못하는 팀은 30% 이하도 존재합니다. 특히나 하위권 팀들은 드래프트 픽을 경쟁을 하기 때문에 탱킹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고의로 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공략해서 배팅 전략을 잘 구성하면은 수익을 무조건적으로 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핸디 마킹에 대한 이해가, 이건 좀 어려운데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구 핸디 마킹은 정확한 이해도가 없이 배팅을 하면 상당히 어이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농구는 2점 차로 지던 4점 차로 지던 1패입니다. 반대로 11점 차로 이기던 14점 차로 이기던 2점 차로 이기던 1승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타이트한 점수 차에서는 파울 작전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고, 1점 차 리드 중에는 상대 파울 작전 시에 3점까지 벌어집니다. 자, 2점 차 리드 중에는 상대 파울 작전 시에 4점까지 벌어지고요. 3점 차까지도 파울 이후에 자유투 2개 다 실패를 하게 되면은 상대팀이 3점을 성공했을 때 동점 연장이 가능하죠. 그래서 가비지 안 하고, 요거는 파울 작전의 범주인데, 그랬을 때는 5점까지 벌어집니다. 그리고 4점차부터는 파울 작전이 유의미하지 않아서 웬만하면은 별 탈 없이 그냥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일반승을 가는 경기를 좀 욕심을 부린다라고 했을 때 핸들이 갈 수 있는 범주는 4.5까지가 마지노선입니다. 반대로 4포지션 이상 공격권이 한 4번이 들어가야지 역전이 되는 경기에서는 이기고 있는 팀과 지고 있는 팀이 웬만하면 양팀 다 주전들을 빼주고 휴식을 부여하게 됩니다. 가비지 타임이라고 하는 벤치 멤버 투입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10점 정도 벌어져 있으면은 주전 선수들을 거의 빼기 시작하고, 이 이후의 경기는 예상을 아예 할 수 없는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8.5 이상의 핸디는 어느 정도 좀 운의 영역에 맡겨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악수 타임이 나올 수도 있고, 악수 타임 동안 상대방이 갖다 박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는 불분율이라고 해서 그냥 악수하고 넘어갔는데 갑자기 냅다 꼽고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핸디가 잘리고 합니다. 이런 것들 맞게 되면 멘탈이 완전히 나가기 때문에 핸디를, 너무 큰 핸디는 좀 접근을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자, 네 번째로는 언오버 마킹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어떤 팀이 수비가 약하고 공격을 많이 한다 라고 하면 당연히 그 팀은 득점이 많이 나오겠죠. 또 한 팀은 공격 템포가 느리고 수비 강도가 강하다, 이러면 당연히 득점이 덜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오버 팀이 따로 있고 언더 팀이 따로 있냐? 정답은 아닙니다. 언오버는 기준점이 상당히 유동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난타전이 나올 것 같은 경기는 상당히 높은 기준점을 주게 되고요.
저득점 경기가 나올 것 같은 경기는 상당히 낮은 기준점으로 발매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구 언오버는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신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분석 영역이 아니고요. 막 보면은 뭐 분석한다 아니면 뭐 자기 따라와라 하는 놈들 중에 언어버 전문이다 하는 놈들이 있거든요. 이거 진짜 사기꾼 중에 사기꾼입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보시면 되고 일례로 작년 저득점 양상의 경기를 치르던 KT는 140점대 후반의 기준점이 나온 적이 있고요. 난타전 기록하던 KCC는 170점 후반까지도 발매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러면 오바를 못 가죠. 언더를 못 가고요. 어차피 발매가 되는 기준점에 맞춰서 베팅을 해야 되는데 정말 한 번씩 유의미하게 노려볼 수 있는 언어버가 있긴 하지만 그런 구간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언어버를 중점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냥 진짜 완전히 뭐 사기꾼이라 보시면 돼요. 아니면은 베팅 잘못하고 있거나. 자, 그래서 농구 베팅의 정석은 다섯 번째입니다. 부상 이슈가 크게 없는 경기를 건드려야 됩니다. 배당은 낮아도 이 팀의 베스트 5와 뭐 벤치, 뭐 주전 6맨이 무조건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경기, 부상으로는 나오니 많이 이렇게 되면은 그런 경기는 좀 안 건드리는 게 좋고요. 일반승 두세 폴 정도 해가지고 배당이 나온다면은 상당히 타이트하게 두 배가 안 나와도 바가바가를 해서 금액으로 눌러서 돈을 따야 되는 종목입니다. 만약에 베팅할 경기가 많지 않다, 조합이 좀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핸디를 이해를 하고 딱 그만큼의 핸디 범주 안에서 베팅을 해줘야 될 것이고 뭐 팀에 대한 이해도가 정말 높아서 뭐 어떤 팀이 뭐 수비가 뭐 쫀을 쓰고 뭐 바깥 팀이 뭐 양궁을 하고 이 팀은 3점 수비가 안 되고 뭐 트랜지션이 좋고 뭐 외곽 수비가 약하고 이런 것들을 총합적으로 안다면은 고배당 마킹이 가능해요. 정말 농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되겠죠. 뭐 예를 들면은 이번 시즌에 KCC가 3점 수비가 정말 더럽게 안 될 거고 서울 삼성은 그냥 외곽에서 냅다 던질 거거든요. 그랬을 때 KCC와 서울 삼성이 붙으면 무조건 서울 삼성이 역배를 받게 될 건데 이런 경기들은 쓰나미가 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상당한 이해도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이게 뭐 국내 농구 10팀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NBA 30개 팀까지 다 이해를 하려면은 이런 거는 진짜 전문가의 영역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든 베팅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요렇게는 일반인 분들의 영역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분석하는 사람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구 베팅 이렇게 쭉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번 시즌도 뭐 느바는 항상 보면은 좀 좋은 시즌이 있고 안 좋은 시즌이 있는데 가면 갈수록 느바 일반승 배당이 막 너무 절삭이 돼서 나옵니다. 특히나 배트맨은 아예 뭐 베팅을 할 수 없는 수준의 배당을 주기 때문에 참 느바를 겨울 시즌에 이렇게 갑시다 저렇게 갑시다 같이 하는 게 좀 어렵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대한 멘트를 드릴 테니까 이번 겨울 농구도 같이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항상 라이브 그리고 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과 다음 라이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